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미국 경제와 신흥국 경제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지금 공영방송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경제 패널들이 내년에 이제 미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금리와 그 다음에 부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또 금리는 미국이 물가는 높는데, 물가 상승률은 높는데 금리는 낮다. 이것은 경기 불황의 신호탄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 얘기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데 우선은 오늘은 이 주제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채가 많다. 또 하나는 금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채 상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 패널들이 주장하는 것이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논리적 주장의 핵심이 GDP 대비 정부 부채와 금리거든, 그죠? 그렇다면 신흥국하고 미국하고 부채 상환 능력이 어느 쪽이 나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삼성이 부채 상환 능력이 나쁠까요? 중소기업이 부채 상환 능력이 나쁠까요? 똑같이 GDP 대비 매출액 대비 100%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은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거든요.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뭐 정발 가능하잖아요. 통화 정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신흥국은 외채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시장금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흥국 내에서 외화예금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죠? 시장금리가 또 상승하겠죠.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가 쉽겠네요. 우리 포유한율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인데, 중국의 실물 경제가 일단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이신 지수를 보면 경기 불황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전체, 중화경제권 전체 실물 경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화경제권 모두 빚이 많아요. 외채도 많아요. 그러면 실물 경제도 나빠지고 금융시장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환율까지 올라가면 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죠. 그러니까 회사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충격을 받는 쪽은 미국이 아니고 아시아 신흥국 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차별화가 디커플링 될 수 있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포유 한율연구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물과 금융을 비교하면 금융이 훨씬 크잖아요.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입니다. 근데 GDP는 2000조가 안 되잖아요. 제가 코스피만 얘기했습니다. 코스닥도 있잖아요. 채권시장도 있잖아요. 외환시장도 있잖아요. 이 금융시장을 합하면 GDP의 3배, 4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요,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영향이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쪽이, 중화경제권 쪽이, 또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쪽이 먼저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국제 유동성 이동이 일어나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아니면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외화예금이 증가하거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로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미국 국공채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금융시장은 안정돼요.
또 신흥국의 실물 경제가 망가지면 물가도 안정돼요. 우선 유가부터 떨어질 거 아닙니까? 석유 수요가 많은 국가가 아시아 쪽이니까 유가부터 떨어질 거예요. 유가 떨어지면 다른 원자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문제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반대다. 오히려 이쪽은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미국은 인플레이도 아니고 디플레이도 아닌 정상적인 경제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그 유튜브 공간이나 공영방송에서 그 활동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판단은 해야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산운용 수익률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경제 변수보다 큰 변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외환시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나빠져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지만 그래서 제가 중국 경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경제권이 내년에는 힘들 것이다. 그 다음에는 미국계 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의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연초부터 우리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잖아요. 외외적으로 한두 번씩 매수해주는 정도지. 지금 제가 추정해 보건대는 35조 원 이상 매도했을 거예요. 8월 말까지. 크거든요. 그는 2008년에 53조 매도하고 1년 동안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중국 경제 불확실성에서 찾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너무 크고 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 비중도 높다는 거예요. 홍콩 등.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내년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실물 경제도 어렵지만 금융시장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면 쉽게 하면 흥다그룹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면 지금 이제 흥다그룹이 부동산의 큰 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타국적 기업의 창출한 GDP를 포함한 부동산, 중국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국적 기업을 제외한 중국 기업이 창출한 GDP 대비 중국 부동산 비중 엄청 다를 거예요. 근데 흥다그룹이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흥다그룹이 파산위기에 몰렸다? 다른 부동산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상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계 부분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은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아시아 신흥국에 먼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아시아의 국가들에서 신흥국,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럽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유로와 같이 하락 요인이에요. 그럼 전 세계에서 미국 국공채 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금리만 조금만 올라가주면. 그러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하고도 필요한 조건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판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 다 못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 관리하기 위해서 주가지수 선물 매도할 거고요. 또 외환 선물 매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한 국가 통화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 시장도 매도할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또 화폐 전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또 만들어지거든, 환경이요. 그러니까 미국계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은 적극적으로 신흥국 주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주가지수 선물 매도할 거예요. 파는 데까지 팔다가 위기가 현실화될 무렵에는. 그 다음에 국채도 팔 거예요. 회사채도 팔 거예요. 통화는 당연히 매도하겠죠. 그러면 이게 총체적으로 이제 매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실물 망가지면서 미국의 위기가 신흥국에 수출되는 거예요. 쉽게 해가면요. 그러면 미국과 신흥국의 디커플 현상은 고차가 된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오늘 제가 한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먼저 충격을 받느냐, 중국이 먼저 충격을 받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커플링이 먼저거든요. 미국 경제 불황이 나타나기 전에 디커플링이 먼저 나타나면 미국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내년이 아니라는 거죠. 2023년 이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을 거로 믿고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홍보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당하거든요. 당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감사합니다.